정치권에 너무나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 저희가 반드시 이분을 모시고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모셨습니다. 정치권의 제갈량 우상호 전 의원,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현직에 계실 때 한 달에 한 번씩만 그렇게 모시고 싶었으나 끝내 거절을 하시더니 정치를 마감한 후에 나타나신 제갈량. 예, 제갈량 무슨 뭐 근데 어쨌든 그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나니까 네. 그 일단 생활 패턴에서 이제 제가 주도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 동안은 일리는 일정에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네.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지 뭐 그래도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제가 결정해서 움직이니까 아주 생활 삶의 질이 높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좌관들이 그 일정 잡아주는 대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 보좌관이라는 게 뭐죠? 바로 아듯합니다. 예. 아니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저는 국회의원 할 때도 네. 이게 그 대체로 보좌관한테 무슨 글을 쓰게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고 주로 이제 일정은 물론 어디 연락 오는 그렇죠. 건 그분들이 잡아서 조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또 데려다 주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몰고 오니까 지금 잠깐 제가 10분 전 도착을 목적으로 했는데 늦은 이유가 주차하다가 이 건물의 층별을 뱅뱅뱅뱅 돌았더니 지하 5층까지 갔는데 아니 근데 직접 운전하신 것도 되게 오랜만 아니세요? 아니 저는 평소에도 휴일날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 수행 비서가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제가 운전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정말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주차는 싫어요. 나중에 어쨌든, 우상호 대표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한번 가봐요. 그 좀 어떠세요? 한 발 떨어져서 정치권 보시니까 21대하고 22대 비교하면 좀 어떤 차이가 보이세요? 근데 뭐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나 때는 이랬고 요즘 젊은 애들 왜 이러냐 이게 이제 그 노화 현상의 대표적인 징표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제가 정치할 때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쓸데없는 대립이 더 많아요. 정치라는 게 근본적으로 경쟁하고 또 경쟁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또 자기 진영의 지지층들을 의식하면서 일정하게 그 지지층들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가야 한다고 하는 필연적인 이런 것들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거나 쓸데없는 명분 내세워서 이렇게 다투는 게 너무 많아 보여요. 그래요? 제가 볼 때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그런데 요새는 집안 싸움이 더 심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보면 국민의힘은 그렇죠. 동네 싸움이 더 치열하다. 근데 우리도 뭐 언제까지는 뭐 이낙연 대표하고 그러네요. 저 뭡니까 이원욱 뭐 이런 분들이 맞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들이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원래 정치 정당 안에 그런 현상들은 늘 있는 건데 그게 기승전결로 잘 정리돼 가느냐 아니면 더 큰 불화와 이 균열을 예고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내부에서 정리하지 못하면 깨지는 거고 내부에서 정리할 수 있으면 다시 통합하는 거고 이런 것이죠. 지금 제가 쓴 민주당이라는 책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아니 지금 이 정치 시사 프로그램 아닙니까? 맞아요. 그 책을 아직 못 봤어요. 나를 그런 식으로 아니 출판 기념회만 갔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는데 책을 안 봤어. 아니 그날 무슨 뭐 생방송을 하느라고 갔다가 부랴부랴 그냥 책은 저기 있습니다. 반드시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제가 거기서 우리 민주당의 역사가 분열과 통합의 역사라고 우리 민주당의 역사의 세 개의 규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분열과 통합의 역사잖아요. 그럼 분열할 때 사랑하니까 이별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싸웠다고요. 엄청 싸워서 지긋지긋해. 아야 차라리 헤어지자. 그래서 깨졌다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니까 또 아쉬워. 야 다시 뭉치자. 이거를요 너무너무 반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열하지 않고 통합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으면 대선을 이기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3번 연속 같은 당 이름으로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러네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거를 6번 치렀는데 잠바가 5개예요. 다 당명이 다르고 색깔 다 달라요. 그 추억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갖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나중에 박물관에 전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으로 지금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 치른 게 6번이거든요. 7번이죠. 대단한 거예요. 당이 그만큼 안정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네. 그 이전에는 예. 지금 국민의힘처럼 저거보다 한 5배 더 싸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네. 뭐 저 정도는 뭐 그냥 전당대회를 둘러싼 갈등인데 심상치 않은 게 저게 전당대회에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싸움의 내용들이. 네. 네. 어디까지 번질지 네, 좀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민주당은 상당히 안정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자 정당이 됐어요. 건물주도 됐고 옛날에 제가 알던 그거는 민주당이 아니라 그거는 안규백 의원이 사무총장 할 때 산 거라 네. 최근에 산 게 아니니까. 예. 네, 그때 이제 대출 받아 샀죠.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지금 다 봤을 걸 아마. 그러니까요. 대충.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1년에 당비가 240억이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근데 이제 시도당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당원이 많아져서 당원들이 10,000원, 네. 1,000원씩 1,000원씩, 2,000원씩, 10,000원씩 그거 내는 돈이. 적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 지금은 자발적 회비가 그렇습니다. 예. 그 국민 사실 정부로부터도 보조금을 받지만 네. 지금은 가장 큰 수입원은 아마 당원 당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그 뭐 87년 6월 항쟁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그때 양김이 분열하면서부터 많은 국민들이 울고 어떻게 민주적인 정치 질서를 만들어갈 거냐 고민하다가 정치권으로 가셔서 오늘날 보시면 엄청난 성장을 이룬 거 아닙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의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왜냐하면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선은 졌지만 네. 국회의원 선거를 과반수를 넘긴 게 2번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17대 때 국회의원 될 때 과반수 152석 할 때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날이 오는구나. 우리에게도. 네, 막 그냥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 탐욕 때문에 다 지는 줄 알고 있다가 네. 과반수를 넘기니까 아니 야당이 과반수를 넘긴다고 80몇 석 한 게 어제 같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160석, 170석을 넘은 선거를 2번 치러봤잖아요. 네. 꿈 같죠. 꿈 같은 일. 그리고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도 뭐 불만 있는 운영에서 불만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로 보면은 이 압도적인 의석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네. 당 지도부가 한 거죠 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 이렇게 많은 당원들의 참여를 만들어낸 네. 제가 처음 정당에 가입했을 때의 당원이 네. 당비 내는 당원은 이제 거의 없었잖아요. 없고 버스. 당비 내는 당원이 거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천원금을 받는 거예요. 네. 중앙당. 그래갖고 그걸로 선거 치렀어요. 그 지금 당비 내는 당원 숫자만 해도 지금 거의 뭐 150만 명, 160만 명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꿈도 못 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민주노총과 우리가 잘해야 된다. 선거 이기려면 네. 한국노총과 잘해야 된다. 네. 그분들 조직이 어떤 조직은 뭐 100만, 어디는 뭐 50만, 어디는 35만. 근데 약간 허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 몇십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한 우리 지지자가 자기들 조직원이 한 20만 명 되는데 정책 협약하자 그러면 조금 내용이 이상해도 울며겨자 먹기로 그 20만 명 소중하니까. 다 찍진 않겠지만 예. 그 중에 다만 몇만 표라도 얻으려고 사인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큰 대중 조직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당원 조직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배가 좀 불러졌지.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이게 항상 감사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선거를 지었잖아요. 그 지금은 모든 관심은 대통령 선거로 가야 돼. 네.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도 저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를 보면서 네. 지켜봐야 돼요. 예. 아이고 쟤들 싸우니까 신나네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정말 아수라장 수준으로 가고 있고 본인들도 예, 자해극이다 그만하자. 심지어 어제 그 광주에서 그 연설회 끝난 다음에 선관위원장이 따로 불러가지고 비공개 간담회 하면서 워워 이제 그만 싸우자 뭐 이렇게 비전으로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어제부터 그 공개된 김건희 여사 문자를 쭉 보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첫 번째 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사이에 비밀리에 오갔다면 일방적으로 보낸 5통의 문자 아닙니까? 네. 이게 어떻게 공개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우연히 이게 실수로 네.
공개된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네. 작심하고 네. 자기에게 자기가 보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답변하지 않은 5통의 메시지를 선별하여 아, 선별해서. 선별이죠. 아, 다 보낸 게 다 보여준 게 답변이 아니고. 온 것은 빼고 네. 답변이 안 온 것만 선별하여 예. 제3자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언론에 공개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예. 언론에 공개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보냈고 그 제3자는 영부인의 의사를 잘 알고 네. 혹은 통화해서 의사를 확인한 후 언론에 제보했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 김건희 발 한동훈 제거 작전 아.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아니 제가 이런 회개한 일이 다 있나. 지난번에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네. 대권 후보들 대선 후보들 당권 후보들 당권 정리를 후보들. 했잖아요. 예. 누구는 못 나오게 하고 예. 누구는 뭐 연판장을 돌리고 돌리고. 그래서 결국 김기현 씨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젠 대통령 부인이 자기의 개인적 감정을 담아 문자를 공개해서 네. 한동훈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낙선 운동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낙선운동이 당선운동이 그러면? 아니 그 내가 보면서 예. 야 참 국민의힘 희한한 일이 많이 생긴다. 에? 예.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예. 김정수 여사가 예. 당대표 후보로 나온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 그 사람하고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해가지고 예. 막 싸워봐요. 예. 무슨 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개판 되는 거예요, 개판. 지금 국민의힘은 예. 개판 된 거예요. 개판됐다. 자, 그래서 이제 예. 이게 이제 지금부터 분석이 중요해요. 네. 지금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은 내용만 가지고 이제 이 내용만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야, 이 내용을 보니 아니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사과했다는데 네. 사과를 거절했냐는 예. 소위 사과 거절 프레임으로 씌워요. 예. 제가 볼 땐 사과 거절 프레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라 해서 한동훈 때문에 선거를 졌다고 하는 소위 총선 패배론으로 한동훈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뭐 이건 네거티브 전술에 쓸 수 있어요. 네. 저는 지난번 총선의 지휘부였고 책임인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제기할 수 있는 프레임이에요. 저 같아도 제기해요. 아니 네. 총선에 졌는데 어떻게 나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얘기하는 방법이 김건희 여사가 비밀리 보내온 문자를 공개해서 타육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회개하고 옹졸한 방식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완전히 대통령실에 특히 김건희 여사가 네. 야 이거 한동훈이 되면 내가 죽겠구나. 윤석열은 안 죽이겠지만 김건희는 죽이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 쪽 막 취재를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 여사가 어제 오늘 공개한 게 아니고 이게 지난 1월에 내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읽고 답변도 안 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주변에 상의를 했다. 그래서 그때 주변 상의할 때 들은 그 문자를 가진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려고 친윤계가 지금 터트리는 거다. 이미 문자는 지난 1월에 김건희 여사가 너무 마음이 여리고 그러셔가지고 주변에 상의하느라고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박절하지 마음이 못하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그러셔가지고 한 거다. 네? 그걸 좀 알아줘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거를 이용해 먹는 친윤계가 나쁘다. 원희룡 캠프가 문제다. 이렇게 한동훈 캠프는 보고 있더라고요. 한동훈 캠프에서.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공격하지 않고 친윤계 몇 명이 대표적으로 이철규 의원을 찍고 있습니다. 아니, 자, 그걸 이용하고 있죠 친윤계 의원들이. 네. 그거 사실이죠. 네. 그거까지 사실이고. 네. 자,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 관련되어 있는 기록이나 의혹 제기가 되면. 네. 대통령실에서 진화를 합니다. 자, 문자가 처음 공개됐을 때 전당대회에 대통령 부인을 끌어들이지 마라라고 네. 경고해야 돼요. 네.
보통은. 그래서 진화를 해요. 예. 그 지네끼리 경쟁하지 왜 영부인이 그럼 좋아요. 1월 달에 보냈다 칩시다. 네. 1월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해? 그러면 대통령실이 발끈해야 돼요. 그걸 활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네. 왜 니들끼리 싸워야지 왜 이거를 공개해가지고 난리야? 네. 그러면 경고를 합니다. 네. 전당대회에 용산이나 대통령 가족을 끌어들이지 마라. 네. 라는 경고를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으로 언론에 보도하게 만들어요. 네. 보통. 그 보도 나왔잖아요. 그저께. 관계 없다. 왜 진짜 왜 이래 선수들끼리. 나 대변인 8번 한 남자야. 나 이게 어떤 공작이 어떤 방식으로 네. 보통은 처음에 그게 나오자마자 제 네. 일보가 나오자마자 바로 진화를 해요. 예, 바로 지나. 예, 그렇게 해서 이용하지 못하게. 네. 그런데 이게 처음 터져 나온 게 6월 5일 7월 5일. 5일이잖아요. 예. 그 오늘이 며칠이에요. 네, 그러네. 진짜 벌써 며칠이 지났어. 이틀의 사흘을 기다리고 있다가 네. 충분히 점화된 다음에 슬쩍 한마디. 그치. 근데 그것도 강도가 매우 약해. 예. 원래 경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제가 말한 워딩으로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전당대회에 네.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 용산을 끌어들이지 마라. 우리는 엄정 중립이고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한다. 네. 라든가 바람차지 않다든가 네. 형되지 말라든가. 근데 여기는 대통령 부인의 문자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진실 싸움이 되고 특정 후보의 결정적 타격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떠냐면 모든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보도에 자주 자제해달라. 이거 옛날에 우리 대통령실에서 많이 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도 그거 많이 나왔었어요. 네. 네? 바이든 이런 거 갖고서 난리 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갖고서는 그렇게 난리 안 치잖아. 고발도 했어요. 그때는 예. 근데 지금 이게 그건 아니 대통령실 대변인이 불이평한 내용을 보도했는데도 난리를 치고 예? 고발을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측은 최대한 저쪽이 더 확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아주 일반 놈만 얘기해놓고 즐기고 있죠. 왜? 즐기고 있다. 즐기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권력서열 1위인 김건희 여사가 한 일이기 때문에. 권력서열 1위? 그것도 일이죠. 1위. 예. 아니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예. 지금 대통령이 예. 제2부속실 하나를 못 만들잖아요. 민정수석실을 만들어놓고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심판을 당해놓고 예.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하나 못 만들어. 왜? 이거 누가 만들 수 있어요? 대통령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이 못 만들게 하니까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 권력서열 1위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다. 이거 옛날 2016년 나 맨날 하던 얘기예요. 최순실 때 그렇죠. 나온 제가 그거 전문 내용인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권력이 힘이 누가 있나? 요거 냄새 맡는 데는 제가 일각이 있죠. 예. 네. 그때는 최순실인 걸 알고 제가 탄핵을 주도한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 다 코웃음 쳤어요. 심지어 우리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조차 야야 탄핵 못해. 탄핵 안 된다. 에이 어림도 없어. 지금 보면 권력설 1위는 김건희 여사예요. 김건희 여사가 화를 내면 네. 바로 그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요. 그러면 바로 국민의힘의 친윤계가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맞아요. 이걸 내가 한두 번 봤습니까? 지난 2년 6개월간. 그래서 저는 보면서 대통령 부인은 못 건드리는구나. 자기 남편한테 자기 남편은 바보라고 네. 방구나 뿡뿡 끼는 이상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김건희 여사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전 권력서열 1위만이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제가 볼 때 지금 이 게임은 그래서 예. 이건 장난 아니다. 표면적으로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네. 김건희 여사가 전당대회에 개입한 거다. 김건희 여사가. 네. 근데 예. 이제 가만 재밌는 건 예. 일주일 됐잖아요. 예. 자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판이? 그러니까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문자 공개해서 개입해서 이게 실제로 한동훈 후보를 막 올라가다가 이게 내려가서 네. 만약에 낙선했다. 그러면 권력의 힘이 또 세지는 거죠. 아. 야 이건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구나. 아직까지는 저 두 내외는 건들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정설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 만약에 예. 한동훈 형이 지금 저 당 대표가 됐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불이 바뀌겠다.
가불이 확실히 바뀌네. 대통령실은 간담이 서늘해지죠. 그러네요. 야 이걸 이거 보통 괴롭혔는데 예. 근데 돼버렸네. 예.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서 야야야 그 뭐 다 오해하지 말고 술 한잔 먹자. 그러면 술 안 먹는데 응? 그건 술을 안 먹잖아요. 제로 콜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술 먹고 취한 김에 풀기도 어렵잖아. 그렇죠. 자기 혼자 취하는 거지. 예. 그럼 술 취해갖고 야 동훈아 이해해라 내가 이거 뭐 하면 한동훈 정인데 알겠습니다. 밖에 말을 해도 속으로 네. 부인이나 통제를 못하고 그래. 예? 나를 그렇게 괴롭혀? 내가 그러다 죽은 줄 알았어? 이게 마음이 풀리겠냔 말이야. 그럼 또 문자 보내서 예. 사과드리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아서 김건희 여사가 예.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예. 이거 뭐 장해찬 친윤 의원 등이 이렇게 한 겁니다. 보낸들 또 읽고 또 싶죠. 예. 그래서 관계는 아주 냉랭해질 거다. 아, 그러니까 운명이 걸린. 그러니까 그걸 윤석열 왜 개입을 해서 예. 누가 되든 내 편이다 만드는 것이 좋지. 굳이 그렇다고 해서 원희룡 의원이 예. 되고 나면 예. 뭘 그들에게 그렇게 잘해야겠어요. 네? 완전히 서울대 법대끼리 난리야 지금 보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선거 전에, 총선 전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예. 나는 불행해질 것이다. 불행해질 수 있다. 라는 뉘앙스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기억난다. 운명을 아는 거예요. 그때 이미 예.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씹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때 얘기한 것 같아. 그 어간에. 1월 15일에서 23일 그래서 오간에. 나는 그때 저 사람이 머리는 똑똑하네. 선거에 이겨도 내임도 완전 권력이 미래 권력으로 넘어가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할 거고 예. 선거에 지면 졌다고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 운명을 예. 아, 읽고 있었던 거죠. 직감하고 있었던 네. 거예요. 싸가지는 없어도 머리는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마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어떻게 돼도 권력 내부의 균열이 네.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다. 한동훈 캠프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죽나 보자. 물 뿜을 뻔하셨어. 누가 죽나 원희룡한테 보자. 한 얘기죠? 네. 네. 아니 그 누가 죽나 보자. 이건데 그러니까 원희룡한테 한 얘기예요, 김건희한테 한 얘기. 저는 중의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김건희한테 보낸 사인이라고 봅니다. 공개적인 사인은 아니지만 예. 왜냐하면 못하게 말릴 수 있는 사람이 김건희예요. 예. 이런 일을.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권력설 그 얘기를 했어요. V1, V2 이렇게 표현을 해요. V0, V1이 아니라 V1, V2 두 사람 대통령 내외가 이 문자 공개를 허락했다고 한다면 이건 선을 넘은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 대통령 부인이 보낸 문자를 예. 대통령 영부인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보낸 문자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있는 배짱 큰 친윤이나 측근이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근은 예. 박정희 정권 이래로 없어요. 박정희 정권 없어. 네. 더 나가면 히틀러 이래로 없어. 히틀러 이래로 없어. 전두환 때도 못했던 일이에요. 당연하죠. 왜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돼. 저는 여당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예를 들어 대통령 부인이 보낸 문자가 있어. 네. 공개할 예정이야. 이거를 내가 미리 은밀하게 허락을 안 받고 한다고? 알아서 하세요. 나는 관여한 바 없어요. 그럼요. 저 정부인은 관여하시지 않았죠.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요. 절대 그거를 그렇게 공개할 수가 없어요. 네. 친윤이면 그 두 사람을 더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면 네. 더 못하죠. 허락받지. 다 의논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영부인이 전당대회 복판에 딱 등장을 해서 지금 사실상 이것은 윤한 갈등 3차가 아니라 이것은 김한 갈등이 본질이다. 이렇게 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정당의 예. 전당대회가 있었지만 대통령 영부인이 이런 식으로 관여한 전당대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저 처음 봤어요. 제가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바로 대통령실의 그다음 대응 태도를 본 거예요. 보통 오전에 공개하면 오후에 바로 합니다. 그렇죠. 예, 네. 되게. 정무수석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그 비서실장이 좀 누구예요? 정치 오래 한 정진석 예, 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이죠. 이분들이 좀 조용히 있잖아요. 네. 정무수석하고 비서실 그러니까 다 조용하네.
아니 정치 부치는 몇 년 하고도 그거 지금 뭐 이제 알았다는 듯이 보세요. 근데 그 다음날 그날 이렇게 봤어. 하다가 야 뭐가 좀 수상하다. 근데 추가로 5개 더 한대 네. 공개를. 네. 그리고 그것도 매체가 좀 늘어나. 네. 한 군데였다가 막 TV조선까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확전이다. 확전이다. 근데 이제 이거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지율 추이를 또 봤어요. 지난 예. 며칠간 예.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이거는 네.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은. 근데 어제 그 광주에서 그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참석한 기자들에 따르면 대중 동원력이 한동훈 후보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요 수순이라는 거예요. 호남에서 나경원이 원희룡보다 인기가 있구나. 뭐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호남이라서 그렇다. 왜? 그러니까 호남 제주는 원래 당세가 약하고 그런데 이게 부산, 경남 그리고 또 대구 경북으로 갔을 때 당세가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 한동훈 판세는 상당히 흔들릴 거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죽이겠다는 선언인 건데 여기에서 물러설 수 없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석해 볼 것은 네. 죽이려고 하는 자와 네. 살려고 하는 자의 이 목숨을 건 일대 결전이 시작되는데 한판 승부예요.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결정권이 예.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국민들 지지자들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초점은 딱 2개예요. 한동훈이 되면 대통령이 위험하니 현재의 집권 세력의 안위를 위하여 네. 한동훈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담론이 그 유권자들, 소위 말하면 이번에 전당대회 유권자들에게 더 먹힐지 예. 아니다. 예. 다음 대선을 이기려면 한동훈만한 인물이 없으니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살려서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지지층이 더 많을지 현재로는 후자가 더 많아 보여요. 그런데 과연 이 캠페인이 앞에 있는 내용의 캠페인이 더 먹혀서 네. 지금 한 열흘 남았지 않습니까? 네, 보름? 네. 그것이 먹혀서 한동훈이 흔들거린다. 그렇게 될지 네. 아니다. 어차피 윤석열은 해먹고 있으니 네. 윤석열 부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한동훈을 지키자. 예. 이게 더 많을지 예. 저는 후자가 더 강할 것 같은데요. 저의 생각은 그런데 저도 이제 대구 쪽에 취재해 보니까 후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실 소위 이제 친윤계로 통칭되는 국민의힘의 소위 주류들은 이 권력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더 많대요. 친윤계 의원들이 반한동훈을 하는 것은 지난 총선 때부터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은 원래 얘기한 데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봐야죠. 방금 그 질문에 대한 분석은 네. 자, 친윤계 의원은 전체적으로 모든 당원을 다 장악하고 있나? 아, 그러네. 그래서 과거처럼 대의원 대회면 이거는 게임이 끝났어요. 네, 한동훈이 제일 이길 수가 없어.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일반 국민 지지율 조사에서 네. 윤석열을 지키자는 여론이 더 높을까요? 그 사람들은 지난번 선거 때도 윤석열 심판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친윤이 장악하고 있는 유권자층은 친윤들이 임명했거나 친윤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핵심 당원층. 네. 그러니까 많아봤자 뭐 몇만 오다를 내려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공개적으로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름아름으로 장 조직을 통해서 이번에 한동훈 지금 안 돼 막 이렇게 네. 이걸 퍼뜨리는 사람의 숫자보다 네. 야 한동훈이 그나마 이만한 사람 없고 나경원 원희룡이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다수라고 보는 거예요. 친윤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봤자 네. 다음 대선이 중요하지 지금 윤석열 지키는 게 중요하지 윤석열이야 뭐 망하나 네. 하고 계신데 네. 이렇게 생각할 당원이나 지지층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경향적으로 조금 더 깨져나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씨가 대표가 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을 최근 한 일주일의 추이를 보다가 그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네. 근데 이제 한 며칠 더 봤는데 막 떨어져. 네. 그럼 제가 여기 나와 다시 얘기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다. 아닌 것 같네요. 아닌 것 라고 같다. 얘기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예. 흔들림이 견고하다. 없다. 아직은. 견고하다. 아직은.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네. 그러나
떨어지는 낙폭이 크지 않다. 예. 이 정도로 치고 있는데 예. 거의 모든 언론이 모든 실시간 보수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네. 안 떨어진다. 아직도 60%대다. 네. 이거는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아주 주목받을 만한 인물인 한동훈을 죽일 수는 없다. 네. 그러면 대표 만들어주죠. 대표를 근데 떨어뜨리는 지금 사실 한동훈 위원장 말고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그 차기 리더가 될 만한 분들은 없는 거잖아요. 원희룡, 나경원은 좀 약한 거고 나경원 의원은 뭐 그 생각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당 생각 없는데 왜 나오는 거야? 아니 당 대표해서 관리형 대표 그 얘기를 동작구나 관리를 좀 잘하라고 그래. 동작구나. 아니 동작구 관리해서 됐잖아요 이번에. 아니 국회의원. 그러니까 잘 네. 됐으면 내가 볼 때 네. 그렇게 말하니까 순위가 역전된 거예요. 원래 나경원이 더 위였는데 맞아요. 바보야. 나경원은 정말 선거에서는 바보야. 선거에선 바보야. 예. 지난번에도 당 대표 나왔어야지. 그때 인기 좋았거든. 예. 근데 그때 뭐 주저앉았잖아요, 그냥. 김기현한테 스케줄. 하긴 뭐 했어도 뭐 곧 한동훈을 비대위원장 시킨다고 또 주저앉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저 당이 웃긴 거예요. 언제는 예. 누구를 올리려고 누구를 앉혀놓고 예. 이제 와서 그걸 또 죽이려고 하고. 이 사실 되게 비정한 정당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유력한 대선 후보감이 원래 두 축이잖아요. 하나는 네. 당에서 크고 맞아요. 하나는 대통령이 키워준 강요나 혹은 총리 중에서 크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낙연이라는 네. 분은 문재인 대통령 총리시키는 바람에 지명도 그렇죠. 높아진 예. 거고 그때 국회에서 답변을 잘해가지고 네. 사실 그 전에는 별로 인기가 없으셨잖아요, 이낙연 총리.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한지도 존재가- 몰랐죠. 근데 이제 사실 대통령께서 네. 이제 그분이 살아오신 삶이야 뭐 엘리트로 살아왔지만 예. 소위 중앙 정가에서는 전라남도 도지사라고 하는 분들은 정책 비중이 커 보이진 않거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발탁을 한 순간 누구지 했는데 이제 대정부 질의 때 국민의힘 의원들 상대로 요리를 잘하니까 네. 야 이거 정말 저런 분이 괜찮네 있었네, 했는데 이재명 지사하고 네. 붙으면서부터 이제 왠지 뭐가 이렇게 그렇죠. 석연치 않은 관계가 됐죠.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키워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거쳐서 자력으로 돌파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신 분이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당 안에서 혹은 지방 단체장을 하면서 커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이 키워준 사람이 있는데 저쪽은 지금 당이 무너지니까 네. 당에서 크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대통령이 키워준 사람은 더더욱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물군들이 빈약해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문자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댓글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월 달 당시에 정치권에서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김건희 여사 주변 인사들이 한동훈 후보 관련된 기사에 비판 댓글을 달면서 여론전을 한다는 얘기가 타다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댓글 부대를 보유하고 계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게 범죄 아닌가? 이게 네. 이제 2024년 1월 23일자 네. 문자인데 네.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라고 참담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는 누군가가 여사에게 지금 여사님이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동훈을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지금 옆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네. 좀 해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누군가 확인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얘기를 보낸다는 건 네.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뭔가 그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껴서 그런 의심의 이야기를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고 네. 대통령실의 어떤 모 관계자 혹은 측근이 여사에게 이런 얘기가 전달되어 왔는데 이건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네. 건의해서 예. 이 문자를 보낸 걸로 추측이 돼요. 이거는 뭐 틀림없잖아요. 딱 떨어지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해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그건 동지였는데 조금 결이 안 맞는다고 하여 결이 좀 안 맞는다고는 한 거예요 지금. 네. 예.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든 게 부끄럽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요 네. 어떤 표현이냐면 다시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결이 좀 안 맞는다고 해서
내가 너를 공격한다고 의심을 했단 말이야? 라고 화를 내고 있구나. 아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네. 지금 한동훈 쪽에서 예. 사과를 한다고 했지만 사과를 한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예.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는 그렇게 보냈는데 왜 대통령실 쪽에다가 사과하실 의향이 있느냐, 그 당이 건의해서 대통령실에서 여사를 사과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공적으로 접근했을 적에는 단호하게 끊었으면서 왜 문자는 이렇게 보냈냐라고 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번역가. 아우 나 그냥 번역을 너무 이거 잘하네. 법문을 완전 해줘야- 통역. 네. 정치 통역사. 예. 예. 그 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네.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오등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네. 아주 쌍욕을 한 거예요. 뭐냐면 네가 나에게 그렇게 아리 앙떠네트라고 말하는 김경률을 데려다 놓은 것은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응? 위원장님께서 그것도 하나의 다양한 의견이지 뭐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라고 한 말씀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야이 개 XX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워딩이에요. 제가 해석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쭉 얘기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예. 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은 본인이 해야지. 그러니까요. 잘못을 본인이 했는데 그렇지. 자네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내가 결심할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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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해. 어? 야 미안하다고. 근데 김경률이라는 애를 데려다가 그렇게 해? 그리고 나를 의심해? 내가 댓글팀을 활용했다고? 지금 이런? 1월 23일에 댓글을 보낸 문자는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이다. 맥락으로 읽혀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 이 탁월한 통역사, 정치 통역사. 자, 그래서 보통 이게 사과를 하고 싶으면 나는 사실은 이제 아니 다른 문자에 담기는 내용은 약간 진시작한 게 있어요. 사과를 정무적으로 네. 사과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커졌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과를 안 하고 있는 예,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겠다. 네. 그런 정무적 판단을 도와달라. 라는 것은 나는 약간 굉장히 중요한 상의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러나 네. 1월 23일 댓글팀 문제에 있는 이 문자는 전체적으로 네.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낸 거다.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동훈을 건드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의심한 건 어떻게 대통령 명부인이 댓글팀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해. 댓글팀을 활용한다고 할 적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예. 하나는 일단 비용이 들어요. 비용. 사무실과 댓글팀에 동원된 사람들이 예. 월급을 받아요. 예. 예. 그럼- 자원봉사는 댓글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기부 네. 뭐 여러 가지 댓글팀을 활용해보면 다 전주가 있었어요. 예. 비용. 예. 대통령 부인이 어디서 이 비용을 염출한다? 이건 탄핵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쓸 리가 없어요. 탄핵 가능성. 두 번째, 그러면 책임자가 예. 있어가지고 이걸 막 신뢰할 만한 사람이 사람을 모아갖고 뭘 돌려야 되잖아요. 예. 자기 선거 다니는데 이걸 왜 해요, 부인이? 대전당대회에서. 네. 이건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활용해서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저의 의심이 촉. 대선 때 말이에요. 네.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예. 아주 집요한 부대들이 몇 팀 있었어요. 아. 이 인터넷상에 인터넷상에 증거가 없어서 고발을 못했을 뿐이에요. 증거 없어서 고발을 예, 못했다. 이거 못 찾았어요. 내가 예. 이걸 추적을 시켰는데 예. 굉장히 고도의 훈련된 선수들이에요. 이게 찾을 수가 없었어. 예. 제가 선대본부장 할 때. 예. 근데 아무리 봐도 야 이게 지금 보면 대장동 문제나 뭐 할 때 부풀리고 아주 교묘하게 쳤다 빠지는 방식들이 그냥 민간 아마추어들이 올리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제가 느낀 상당히 거 프로다. 제가 느낀 거예요. 예.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 달 전에 들어가갖고 예. 이걸 집요하게 준비해서 찾을 수 있는 시간도 이 인력을 만들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네. 의심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친윤 쪽에서 이거를 돌렸다고 한다면 네. 대선 때 돌렸던 팀 중에 일부 팀을 복원해서 한동훈 댓글팀을 활용했나? 라는 의심은 드는 의심. 거예요. 예. 의심입니다. 예. 사실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의심이. 고발하시면 왜냐하면 안 이건 됩니다. 여사가 댓글팀을 활용해요라고 예. 했고 이거는 자기들 안에서 의심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도 의심이 할 정도의 어떤 조직화된 댓글 부대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댓글 부대를 가서 본 적이 없어요. 댓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이걸 유력한 대표 후보인 한동훈 팀에서 의심하고 있다고 했고 그걸 1월 중순부터 대통령 부인이 해명까지 해야 하는 네. 문자를 보낼 정도면 네.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간 건데 네. 저는 댓글 팀이 좀 있었나 본데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요. 예. 자기들 내부에 말하자면 그 의심이 살 만한 상당히 조직화된 예. 팀들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가 이거는 댓글팀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대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은 얘기 못한다. 조만간 재밌는 광경이 펼쳐질 근데 거다. 그 친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 왜? 나는 지금 얘기 못한다. 지금 그러면서 못한다. 그러면서 얘기는 다 해. 예. 의심이 가게끔. 예, 그러니까 계속 취재하게 만들어요. 예.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댓글 예. 팀은 우리 당에서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네. 한번. 근데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실이 근데 수사라는 거는 네. 단서가 좀 있어야죠. 의심만으로 수사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단서를 만드는 활동들이 필요한데 네. 저는 이걸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의심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야말로 수사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좀 촉을 좀 촉을 좀 발동해서. 발동해서.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은 안 했다고 했으니까 예. 내가 볼 때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네. 친윤 쪽은 일부 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느낀 거 아닙니까? 네. 한번 조사를 해서 제보를 좀 받아보시면 그러니까, 어때요? 편의점에서. 네, 편의점에서 제보도 좀 받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어제 한동훈 캠프 쪽 사람들 취재를 쭉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쪽도 문자 있어. 우리 거 까면 이거 더 난리 날걸?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가 이게 다가 아니다. 예, 대통령 것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은 훨씬 더 과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자를 많이 보냈어요, 서로. 네. 주로 문자를 했나 봐. 전화를 안 하고. 이 정권이 예. 문자로 망하겠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갖고 있다. 근데 어쨌든 예. 이게 내가 볼 때 얼마나 졸렬하고 해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집권 세력 핵심들끼리 서로 은밀히 오간 문자 내용들을 네. 통화 내역도 그렇고 이게 막 공개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죠. 예. 많다. 본인들도 많이 갖고 있대요. 그럴 거예요. 아니 그거 예. 예를 들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신뢰관계인데 네. 그 신뢰관계가 깨져나가는 과정이 지난 총선 과정이었잖아요. 네. 그 과정이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겠어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아니 분명히 아바타를 보냈는데 네. 왜 어느 순간부터 자꾸 균열이 생기지? 그 정도 소통도 안 되나? 예. 근데 내가 이제 이걸 보면서 김건희 여사 때문이었구나. 제가 볼 때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라면 충분히 짜고 치는 고스톱도 칠 수 있었을 텐데 예. 결국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세련되게 할 수가 없었구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한동훈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손을 들어줬구나. 라고 느끼게 된 이 5통의 문자는 저에게 굉장히 큰 참고가 됐어요. 저 같은 독보를 예. 해석자가 볼 때는 예. 아주 예. 이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프레임 자체를 사과를 뭐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사과를 했다면 선거가 상당히 이길 수 있었는데 결국 그 선거가 망하게 된 건 한동훈 책임이다.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는데 프레임이죠. 네. 아니 명품 빼기 사과로 끝낼 일인가요? 전 그 제목에선 김건희 여사의 정무적 판단이 옳은 거 아닌가. 사과로 끝내면 오히려 야당에서 더 큰 문제 제기를 할 그렇게 가능성.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2024년 1월 19일, 그러니까 23일 댓글 문제보다 먼저 한 나흘 전에 온 글이에요. 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만 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돼 있잖아요. 예.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은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네. 정확한 얘기예요. 그렇죠. 야당이 이걸 그렇게 사과하면 끝내줬겠어요? 자, 그러면 네가 사과했으니 책임을 져라. 예.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안은 예. 정무적으로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 응?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보내는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 뜻을 얘기해놓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거든요. 위험한 게임.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사과를 조직하고 예. 그 다음에 당에서 예. 환영한다. 그리고 이걸로 끝내자.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거든요. 일반적인. 네. 근데 니네가 결정을 해주라 비대위에서. 예. 그럼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면 결정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여건이 균열되는 거거든. 아. 사실은 지금 이 여성이 해달라고 하는 거는 네. 쪽내자. 내가 하고 싶지만 우리 정무적 판단은 그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니네가 결정해서 해달라고 하면 할게. 예. 선거에 영향이 나빠도 예.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선거 사과했는데 선거 지면 네 책임이다. 그 얘기고. 그 얘기인 그렇죠? 거죠. 예. 도움 안 돼 이것들아. 예. 나보다 뭐 술을 못 읽니? 라고 하는 꾸지름이. 꾸짖음. 근데 그 정무적 판단은 나는 일견.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비대위에서 결정을 해달라. 네. 아니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 사과를 집권당 비대위가 두들깁니까? 그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거는 저도 여당을 해봤지만 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해요? 뒤에서 정무적으로 조용히 조율해서 예. 어느 순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때 소위 그 이재명 후보의 네. 그 법인카드 문제 나왔을 때 선대위 차원에서 사과해달라고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조율하는 거지. 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예. 후보하고도 상의하고 후보 사모님하고 상의하고 측근들하고 상의해서 이거는 빨리 끊는 게 좋겠다. 네.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내가 볼 때 허위 사실인데 예. 거짓 잘못 전혀 없다. 예. 우리 대통령 후보가 관련된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싸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카드를 긁은 본인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실제 그건 관행상 다른 단체장들도 되게 그런 실수들이 다 있었을 텐데 네. 굳이 하자면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건 조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얼른 사과했죠. 의논한 지 하루 만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두들겨요? 이렇게 조율하는 것이지. 네. 조율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다 이거는 사과를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비대위가 결정해 주면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겠다는 소리. 어떻게 비대위가 그걸 안건으로 해서 대통령 그게 어떻게 집권당 비대위의 안건이 될 수 있어요. 대통령 부인의 사과권을 의논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 심각한 당무 개입이라고 보고 있고 당시에 본인이 만약에 답장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됐다면 이것은 야당으로부터 국정농단이라고 비판을 받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영부인하고 그 이런 당무와 관련해서 절대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계속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대표가 돼도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은 아마 이제 그 비밀리에 예. 비밀리에 오간 것들이 많았겠죠. 뭐 심지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심지어 지금 과거에 한동훈 그 저 검찰총장 시절에도 수없이 대통령 부인하고 문자를 그 이전에 네, 총장 300건. 예, 예. 총장 시절에 카톡, 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하고 절친한 사이여서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교신하면서 조율해 왔던 네. 그야말로 공동체인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연락이 왔지만 지금은 대통령실과 당이라고 하는 네.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서로 약간의 견제가 필요한. 이 역할이 다른 네. 그런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는 할 수 있어요. 비밀리에는 네. 워낙 친한 관계니까 네. 뭐 할 수 있는 거죠. 가령 대통령 부인이 자기가 친한 의원이나 뭐 당내 관계자하고 통화해서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아 그래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궁금해하던데 네. 직접 통화 한번 해보세요 해서 갈등을 조정해주기도 하고
그건 좋은 거예요. 네. 만약에 막 갈등이 생길 때 우리 저 VIP께서 굉장히 당에 대해서 이런 걸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네네. 어제 전에 보신 거 토로하시던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런 거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시라고 뭐 이런 거는 조정을 해주는 거니까 나쁜 게 아니죠. 예.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답변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공개됐다. 예. 아이고 우리 국정조사로 가죠. 그런데 그 오늘은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하게 돼 있죠. 국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사과에 관한 예.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백에 대한 사과, 본인이 당사자와 관련돼 있는 거에 대한 사안들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이런 사과를 한 건 잘못이다. 네. 이런 걸 조율한 게 잘못이다. 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아침 그 시선집 중에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출연을 했는데요. 그분의 말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후보 측의 법적 대응을 얼마든지 상대해 줄 수 있다. 본인의 말은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 시절에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야 네? 이거 큰 사건인데 이게 더나 장해찬 씨가 주장했잖아요. 예. 이거 법무부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설로 밖에 있었고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팀이 있었다. 이거 수사해야 그게 되는 거 뭔 소리야? 아니에요? 얼마나 인지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분명히 팀이 있었다. 법무부 산하팀이라는 거예요? 한동훈 팀이라는 거예요? 한동훈 팀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이 몰랐을 거라는 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말이 좀안 되는데. 몰랐을 한동훈이 운영한 댓글팀이 있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 후보가 왜 이런 댓글팀이 있다는 오해를 할까 생각해보니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이제 그 김종배 선배가 법무부 안에 있었냐 아니면 사설로 있었냐 했었더니 밖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법무부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밖에 있었고 사설로 있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하니까 이게 댓글팀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실 때가 아니고 네, 지금 취재하러 가야 되겠다. 취재하러 나가야지. 지금 여기 앉아 있죠. 취재 편의점이잖아. 취재 편의점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현장으로 가야지 안 되겠네. 컵라면 이거. 먹어서 빨리 일어나서 빨리 가야지. 근데 야, 요거 좀 커지겠는데. 요건 좀 커져요. 예, 굉장히 왜냐하면 커질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 한동훈 후보가 답변 안 할 수가 없고 네, 한동훈 후보가 답변을 하면 저쪽에서 또 장해찬 씨가 예, 대응을 하고 지금 예. 장해찬 씨는 실명으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야. 저희들 취재해 보면 장해찬 씨는 그냥 장해찬 씨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기가 장해찬 씨? 그 저기 앞에 뭐야? 수식어를 좀 붙여봐요. 그 김건희 여사와 상당히 관계가 깊은. 그럼 김건희의 장해찬이에요? 이거 뭐 애매하죠? 애매한데 예, 예. 하여튼 상당히 예.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권의 핵심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그러한 장해찬 씨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장해찬 씨 본인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기도 하지만 조만간 뭐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용산으로 예, 그 가능성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어요. 대통령실이 몰락하겠구나. 몰락해요? 왜냐하면 예, 점점 저 형평성 있게 좀 더 새로운 사람들을 대통령실을 모시는 그렇습니다. 방식을 통해서 예. 국정 운영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아주 돌쇠형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띄워주는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예, 그분의 능력은 차치하고 능력은 있겠죠. 그러나 제3자들이 볼 땐 국정 운영을 계속 핵심들만 자기 네. 돌쇠들만 모아서 정면 돌파하면서 싸우겠다는 얘기네. 네. 라고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된다면 네. 전자에 그분이 됐을 때의 국정운영 기준은 어떨 거냐 이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되는데 네. 장해찬 씨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건드리고 있는데 장해찬 씨를 뭐 발탁을 한다 만약에 그건 전면전을 전면전이다. 예. 어쨌든 그거는 이제 아직 전당대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네. 좀 지켜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댓글 부대 문제는 저는 김건희 여사가 만들어서 활용해서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네. 그 정도는 대통령실 안에서 하긴 어려워요. 네. 대통령실도 뭐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주로 사설로 뭐 이렇게 그렇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그건 이제 불가능하다. 경호원이
대통령 영부인의 움직임은 항상 따라다니고 예. 그래서 대통령 부인이 고작해서 할 수 있는 게 모처에 가서 선물 받는 거 정도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2부속실이 없어서. 네. 근데 이런 정치 공작까지 가냐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제3의 사람하고 네. 소통할 수는 있죠. 예. 밖에 있는 친윤두가 하겠다. 네. 근데 그걸 하겠다고 굳이 통보해 줄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와중에 국회 국민청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130만을 넘었습니다. 이게 뭐 얼마까지 가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근데 수 그거는 없는데. 뭐 청원이 뭐 500만, 1000만이 온다 하더라도 예. 국회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 투표를 통해서 네. 3분의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통과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 의석이 8석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8석만 확보하면 무조건 부결이고요. 예. 그 2배 정도를 확보해 놔야만 예.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 원내대표 하셨을 때 제가 200석 확보했을 때까지도 저는 탄핵을 당론하지 않았어요. 예. 안 된다고 한 명만 날아가면 예. 부결되는데 부결되면 역사에 죄를 짓는 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계속 그랬어요. 예. 저희한테. 그때 나를 얼마나 좋았습니까? 취재할 때. 아우 정말. 근데 하루에 2-3번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전화하면 되지. 근데 제가 볼 때 그럼 한 16명 정도가 예, 와야 되는데. 비밀리에 해주겠다. 약속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16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설득할 수 있느냐? 민주당이 네. 지금처럼 박스 싸우면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좀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나자고 전화하면 한 명도 안 만나줄 거예요. 인천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다 도망 다닐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흔들려야 돼요. 예. 그래서 넘어와야 돼요. 찬성으로. 네. 한 명도 넘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무슨 탄핵? 그러니까 탄핵을 열망하는 우리 지층의 저 열정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가능하냐라고 먼저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원 16명 무슨 수로 잡아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이 7월 23일 날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예컨대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 특검은 받겠죠? 최상병 특검은 받겠다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아닐까요? 아니. 또 변화할까? 정치라는 게 참 보면 네. 정치인 말을 다 믿으세요? 정치인 말 중에 믿을 사람은 우상화밖에 없어요. 근데 네. 이거예요. 자 한동훈 위원장 생각은 그래. 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미 선언했잖아요. 네. 자기는 그 생각이 없다고. 자 그럼 이거 결정하는 데가 어디예요? 의원총회예요. 의원총회는 친윤들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의원총회에서 부결시키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켜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의총에서 부결시키는데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됐다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네. 예, 약간 성대모사인데 잘 안 되네. 좀 더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부끄럽습니다. 여기 부끄럽습니다. 네. 안 되는 거예요. 의총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구조상. 그렇죠. 네. 그거를 아니 일단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막을 텐데 친윤들이 의총에서 막 소리 지르고 네. 그러면 그 투표를 할 수 있겠어요? 안건으로도 채택이 안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다만 그래서 제가 한동훈의 저 선언은 특검을 받아야 되고 제2부속실 만들어야 한다. 네. 제2부속실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까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제2부속실을 만든다고 얘기한 것은 예. 한동훈이 유일합니다. 예. 실명으로 말한 사람은 저 그렇죠. 집권 세력 중에.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나를 공격하는.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나를 묻겠다고? 그래 그게 다 예, 이유가 있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 싸움이다. 그런데 이거죠.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건 대선 출마 선언인데 윤석열과 잘 지내겠다 그러면 100% 무조건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그때는 70% 가까운 지지율인데 굳이 차별화를 걸잖아요. 네. 저는 대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친윤들이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타협해서 잘 지낼 수 있는데 타협해서 잘 못 지낸다고 판단한 거고 네. 한동훈 후보도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네. 지금 승부를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싸움이에요. 그냥 큰 싸움이 걸렸다. 예, 이거는 대선까지 가는 큰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안 되면 아웃이에요? 아웃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거고요. 네. 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큰 타격을 입는 거죠. 특히 김건희 여사. 아 진짜 누가 죽나 보자 그 게임에 운명을 건. 저쪽 세력은 항상 저래요. 게임이. 우리는 네. 전당대 끝내도 대선은 좀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 우리 당도. 네. 전당대회는 별로 그렇게 죽고 사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네. 저기는 항상 저랬어요. 이명박 박근혜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결과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댓글 부대까지 나온 걸 보면 네. 사법 처리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을 놓고 지금 승부를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세게 붙은 거다. 문자 메시지 공개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이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지만 뭐 정리할 수 있는 사안 수준인데 한동훈 댓글 부대 운영설 이거는 법적으로 위반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싸움이 다 앞으로 펼쳐질 거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갈량 정치권의 제갈량 자주 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자 얘기하느라고 벌써 2분 27초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그만둡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만간 또 모셔서 다른 거 여쭤봐야 될 게 많은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내일 오전에 대표 출마 선언한다고 하셔가지고 이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도 못 들었어요. 우리 당은 별로 할 얘기 없어요. 그래요? 뭐 큰 변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변수가 없는 얘기를 억지로 뭘 만들어서 말하면 나만 욕 먹어.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볼 때는 큰 변수는 없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